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에는 인도 헌법이 지정한 언어만 22개이고 인도 내에 존재하는 언어는 780개가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사용한 언어만 쳐도 216개가 된다고 하니 인도가 얼마나 다양한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인도의 옛 역사부터 따지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2차 대전 이후 독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밀한 역사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나라가 크게 둘로, 세부적으로는 셋으로 갈라졌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는 중앙아시아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람 문화와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 전부터 인도의 다수를 차지하던 힌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독립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슬람 세력이 인도의 동쪽과 서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슬람 국가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국가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나뉘었습니다. 주도권은 서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었고 동파키스탄은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는 서파키스탄에 점점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동파키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벵골어를 쓰는 정체성이 있었던 반면 서파키스탄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바람에 공용어로 우드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 나라인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있던 서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에게 벵골어를 버리고 공용어인 우드루어를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갈등이 서서히 깊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 나라에 불리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벵골 지역인데 독립을 하게 되면서 힌두인들이 주로 살던 서쪽 지역은 인도에 편입되고 동쪽 지역만 동파키스탄이 됩니다. 같이 살던 사람들이 종교로 인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파키스탄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요로운 지역인 펀잡 지역을 인도와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펀잡 지역의 위쪽인 카슈미르 지역은 국경선마저 제대로 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국 노선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던 인도는 정치 제도와 경제 발전 방식을 사회주의식으로 선택합니다. 단기간 내에 산업을 발전시키는 소련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인도의 선택은 미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파키스탄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정치적 주도권이 있던 서파키스탄이 자신들의 지역을 위주로 발전시키고 동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파키스탄의 생활 수준은 서파키스탄과 4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동파키스탄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독립을 한 1947년부터 1970년까지 계속됩니다. 23년간 그렇게 지낸 것이죠. 그런데 1970년 12월 동파키스탄의 정당인 아와미 연맹이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한마디로 동파키스탄의 정당이 파키스탄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서파키스탄은 의회 개회를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엔 1971년 3월 군대가 개입하여 동파키스탄의 정치 지도자들을 구속합니다. 그러자 동파키스탄의 독립운동가들은 3월 26일 벵골의 땅이라는 이름의 방글라데시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서파키스탄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투를 합니다. 서방 세력들도 서파키스탄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가시인 서파키스탄 세력의 영향력을 넓히고 방글라데시 난민들이 인도 쪽 벵골 지역으로 넘어오자 인도는 적외적인 방글라데시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미 두 나라는 두 번의 작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문제로 두 번 전쟁을 치렀는데 첫 번째는 유엔의 중재로 휴전을 하였고 두 번째는 소련의 중재로 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그와 다른 성격의 전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서파키스탄과 인도 방글라데시 연합군이 싸운 것 같지만 뒤에 있던 세력과 합하면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세력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인도군은 점차 파키스탄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에게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군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미국 해군이 개입을 위해 출동했지만 그들 앞에 러시아 핵잠수함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방글라데시는 그해 12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게 1971년입니다.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껄끄러운 관계인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중국입니다. 중국과는 두 곳에서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갈등은 1959년에 시작됩니다. 중국이 지배하고 있던 티베트에서 독립을 위한 봉기가 일어났고 중국은 진압을 시작합니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14세는 인도로 망명을 하고 인도의 망명정부를 수립합니다. 이 사건으로 국경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소련의 중재로 일단 교전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국경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1962년 인도와 중국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중국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인도가 다시 병력을 모으는 사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하면서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 중국은 카슈미르 지역은 차지했지만 인도 북동부 지역으로는 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소련은 인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인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과 함께 외교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이 휴전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이런 껄끄러운 두 나라의 관계가 또 다른 긴장 관계로 발전합니다. 1964년 중국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74년 인도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는데 인도의 원자폭탄은 히로시마 원폭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는 이때 자신들이 한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폭파 실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는 핵 보유국이 됩니다. 동시에 제재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8년 뒤 파키스탄도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 보유국이 됩니다. 이 두 나라 모두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겪으며 인도의 제재를 풀어줬고 파키스탄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할 때 제재를 풀어줍니다. 이후로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2008년 11월 26일부터 3일 동안 벌어졌던 뭄바이 테러 사건의 범인들이 파키스탄 테러 조직의 일원들이었습니다. 현재도 국경에서는 간간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인도는 내부에서도 복잡한 갈등이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정치가 중 3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들 암살을 살펴보면 인도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힌두교 극단주의자에 의하여 암살당했습니다. 간디가 무슬림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이 1948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36년이 지난 1984년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가 시크 교도의 경호원에 의하여 암살당했습니다. 그 당시 시크 교도 중에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을 강력하게 진압했던 인디라 간디에게 불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시크교 분리 독립주의자들은 칼리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칼리스탄은 시크교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부르는 이름인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암살당한 사람은 인디라 간디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입니다.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가 사망한 이후 총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989년 총선 패배 후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1991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유세하던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지 7년 후의 일입니다. 테러범은 타밀 일람 해방 호랑이라는 단체 소속인 여성이었고 이 단체는 스리랑카 무장 반군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힌두계 타밀족으로 구성되었고 스리랑카 북쪽에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려는 단체였습니다. 라지브 간디가 스리랑카 내전에 개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하트마 간디와 인디라 간디 가문은 친척이 아닙니다. 인디라는 네루의 딸이고 결혼한 남편의 성이 간디였는데 마하트마 간디와는 인척 관계가 아닌 글자만 같습니다. 인도에서 특히 이 시크교도 분리주의자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심각합니다. 시크교도가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이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지역은 펀자브 지역입니다. 서파키스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파키스탄이 독립할 때 인도와 반으로 나눈 지역이죠. 칼리스탄 중에서도 인도의 펀자브 지역과 파키스탄 펀자브 지역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는 반면 인도 쪽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설립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는 등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시크교도들이 터번을 쓰기 때문에 시크교를 이슬람교의 일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세계관을 기본으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시크교 사원은 황금 사원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시크교도들은 터번을 쓰고 다니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인도 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토의 분할과 분리주의 운동입니다. 또한 적들은 꼭 이런 요소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기에 다민족 국가들은 분리주의 운동에 냉정하게 대처합니다. 인도는 서방 세계에 거주하면서 칼리스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도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탄 운동에 대해 느슨하게 대처하는 국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크교도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캐나다이고 다음이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입니다. 캐나다 인구의 2.12%가 시크교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아주 묘한 국제적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방이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키우려고 하죠. 그러나 인도는 이런 상황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를 지속적으로 도운 러시아와의 협력이 좋은 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서방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중지하고 새로운 대체 수입선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사서 정제한 후 유럽에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런 인도의 행보에 제재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정제유를 살 곳도 없고 하여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행보는 아주 독특합니다. 언론에서 1차원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는 인도를 이해할 수 없고 역사적인 배경을 들추면서 봐야 인도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주 독특한 나라인 인도. 기본적으로 강대국에 빌붙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인도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